자, 저 들어왔습니다. 구수목 강사입니다. 자, 요새 새벽마다 올리니까 언제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매일 찍냐 그러는데, 아유, 새벽마다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미리 찍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는 거죠. 왜? 매일 하는 이러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 최근에 제 깨톡에, 저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대부분 질문을 받는데, 제 카톡에 정말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까지 지금 질문을 주신다는 거. 자, 그리고 이 탄력성의 응용은 출제 빈도는 최근 5년에 거의 지문 하나와 두 개 정도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까지 만들어 줬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들어준 이 암기 코드를 언제, 어디서 써먹느냐. 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써먹느냐. 뭐가 문제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먹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암기 코드부터 이번엔 거꾸로 우리 빵꾸노트의 암기 코드부터 한번 읽어보고 바로 우리가 출발을 좀 해보자고요. 자, 얘는 암기 노트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우리 강의 노트의 주제로 치면 11번 주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응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박스가 암기 코드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이건 조금 이따 보고 일단 암기 코드부터.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암기한 게 있죠. 항상 소비자를 딱 봐요.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가 똑똑해 보여요. 똑똑해. 그러면 항상 우리 가게의 주인은 소비자가 똑똑해 보이면 항상 가격이나 임대료를 인하한단 말이에요. 인하. 그리고 지나가는 소비자가 더럽게 안 똑똑해 보여요. 그럼 덤탱이 씌워야 돼요. 뭔가 가격을 또는 임대료를 낮춰줘야 돼요. 덤텅이 씌워야죠. 덤텅이. 그러니까 이거 암기 코드는 소비자를 딱 보고 소비자가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면 낮춰주는 거예요. 가격이든 임대료든. 그런데 소비자가 안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면 덤텅이를 씌워야겠구나. 임대료나 가격을 인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암기 코드는 똑똑해 보이면 낮춰주고 안 똑똑해 보이면 올립니다. 이게 일단 암기 코드였어요. 암기 코드. 뭔지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시장. 이 극단적인 시장이 탄력성으로 대부분 표현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박스가 뭐냐. 자, 시장이 완전 탄력입니다. 이렇게 줄 때가 있고, 시장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출제자가. 그럼 일단 암기 코드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일단 극단에 있잖아요. 완전히 탄력적이고 완전히 비탄력적이니까 극단에 있는 애인데, 이 극단에 있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오면 일단 탄력은 몇 글자입니까? 탄력은 두 글자. 그래서 완전 탄력입니다. 그러면 뭐가 불변이니? 두 글자짜리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가격이 두 글자짜리 가격. 근데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입니다.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이게 암기 코드였죠. 자, 항상 완전 탄력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애가 나오면 탄력이야. 두 글자 가격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세 글자 거래량이 불변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인 시장을 출제자는 탄력성으로 준다는 거예요. 즉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극단적이라는 거야. 이번에는 가격이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은 세 글자니까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는 시장이고. 자, 일단 두 번째 암기 코드 다시 한번. 뭔지 모르지만 소비자가 똑똑해 보이면 낮춰주고요.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그렇죠. 올려서 덤텅이를 씌워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탄력성을 항상 줄 때가 있어요. 자,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입니다. 이런 시장이라면 항상 두 글자,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고요.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입니다. 이게 암기 코드. 그 다음에 마지막 탄력성과 가격 변화의 폭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 변화의 폭.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가격의 변화에 뭔가 논점이 있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의 논점. 그럼 가격의 변화의 논점은 뭐냐? 가격이 더 변하느냐, 가격이 덜 변하느냐, 그 변화의 폭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래서 얘는 암기 코드가 항상 가운데를 보죠. 가운데. 왜 가운데를 봅니까? 암기 코드가 그렇죠. 스테이크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구워 갖고 왔는데 가운데를 딱 봤어. 스테이크 가운데를. 그때 가운데가 탔어. 그러면 더 먹어야 됩니까? 덜 먹어야 됩니까? 고기가 가운데가 탔어요. 덜 먹는 거고, 고기가 안 탔다고 돼 있다고. 안 탔다고. 그러면 안 탔으면 더 먹어야죠. 그래서 가운데를 보고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그런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걸 자꾸 해석을 안 해요. 가운데가 중요해요. 가운데가. 스테이크는 가운데가 탔으면 덜 먹고 가운데가 안 탔으면 더 먹습니다. 자, 이게 탄력성 응용과 관련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 가지 암기 코드예요. 자, 첫 번째, 소비자가 똑똑해 보이면 낮춰주고 안 똑똑해 보이면 올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단적인 탄력성을 줘요. 그러면 이게 극단적인 시장이에요. 완전 탄력이면 항상 탄력이니까 두 글자 가격이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이면 항상 거래량이 불변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딱 봤더니 가운데가 탔어요. 덜 먹어야죠. 가운데가 안 탔어요. 더 먹어야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암기하고 있는 암기 코드인데 이 암기 코드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자는 요새 아주 그냥 질문이 많아요. 분명히 제 암기 코드인데 이 암기 코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우리 강의 노트에 강의 노트입니다. 11번 탄력성의 응용.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 출제된 기출 지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해결을 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기출 지문이죠. 이게 27페이지네요. 27페이지. 그런데 대부분 뭘 구별 못 하시냐 그러면 요 놈은 구별해요. 첫 번째 논점은 요 두 번째 논점과 세 번째 논점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 자,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인데 일단 요 놈을 좀 볼까요? 균형의 변화. 균형에는 항상 균형 가격도 있고 균형 거래량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가격 변화라고 되어 있죠. 가격 변화. 그러니까 균형 중에 여기는 가격에 대한 내용이고 이쪽은 균형 전체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균형의 변화라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면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요게 보여야 돼요. 자, 균형의 변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그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을 볼 때는 찾아내는데 이게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또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처음부터 봐요. 균형의 변화라는 건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22페이지. 보세요. 이 네 가지 규칙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균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그리고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은 항상 이렇게 준다고요.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공급이 늘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니? 지금 저는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는 균형의 변화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면요. 자, 균형의 변화라고 해서 시험에 이렇게 준다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익숙하죠? 우리가 익숙해. 자, 그런데 이제 짤 보세요. 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건데 얘랑 이제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거. 자,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인데 분명히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는 균형이라는 말만 빠져 있을 뿐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 문제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 문제예요. 그런데 항상 요 논점은 앞에 이렇게 극단적인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극단적인 탄력성. 즉 분명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균형의 변화를 단순히 묻는 문제인데 앞에다가 뭘 추가하며 이런 극단적인 탄력성을 추가하면 어마무시하게 이제 다른 논점이 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그러면 보세요. 자,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극단에 있는 애죠. 완전히 탄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이 완전 탄력이거나 수요가 완전 탄력인 요 두 시장은,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라는 요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 두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가 우리가 조금 전에 암기한 거예요. 완전 탄력이라면 두 글자니까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탄력이라면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이라면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완전 비탄력이라면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없다고 보자고요. 여기 없으면, 자, 요걸 보지 말고, 요걸 없다고 보면 단순히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단순히 균형을 변화를 묻는 문제. 요 앞을 빼면, 그리고 요 앞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요 균형의 변화 앞에다가 극단적인 시장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급이 완전 탄력이다. 이 공급은 중요하잖아요.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이라고 돼 있으면 이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극단적인 시장을 뜻해요. 근데 완전 탄력은 어떻게 극단적인 시장입니까? 그러면 탄력, 절대 가격이 안 변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안 변하는 시장. 그리고 완전 비탄력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얘는 절대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시험장에 이 문구가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자, 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럼 해석이 극단적인 시장이네. 탄력이니까 얘는 완전히 가격이 절대 안 변하는 시장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얘가. 그러면 수요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항상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늘어야 되는데 이런 시장을 만나면 1번 같은 완전 탄력적인 시장을 만나면 결국 요놈이 불변이라는 거죠. 요런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왜? 완전 탄력이라는 게 가격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규칙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또 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앞에 출제자가 뭐라고 줬냐?
완전 비탄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탄력이니까 이 시장은 절대 거래량 세 글자가 변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의 거래량에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불변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늘어야겠죠. 분명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공급의 증가잖아요. 그런데 출제자가 갑자기 공급의 증가라는 앞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극단적인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항상 뭔가가 하나가 변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완전 탄력이야?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네. 이때 공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변이라고 해야죠. 여기가 가격이 불변인 시장인데 공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니? 그럼 불변이라고 대답해 줘야죠. 완전 탄력.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완전 탄력이 있으면 가격이 불변인 시장인데 공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니? 불변이라고 대답해 줘야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에요. 거래량이. 그럼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인데 말이야.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불변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극단에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맨 앞에. 그러면 항상 균형의 변화에 그렇죠. 예외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앞이 완전 비탄력하면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일단 이 논점이에요. 이 논점. 일단 요거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걸 볼까요? 가격 변화의 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 변화 폭. 그럼 여기는요. 수요가 증가할 때가 있네. 공급이 증가할 때가 있네. 또 뭔가 균형을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 변화 중에 가격의 변화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겠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네 가지 규칙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 문제는 항상 탄력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문제나 밑에 있는 문제는 기본적인 틀이 균형의 변화예요. 균형의 변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균형의 변화인데 앞에 이렇게 극단적인 탄력성이 주는 경우랑 가운데에 이렇게 탄력성이 주어지는 거랑 논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예요. 논점이. 그리고 항상 앞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냐? 극단적인 애가 들어가요. 극단적인 애. 왜? 맨 앞이니까. 완전히 탄력적이거나 완전히 비탄력적인 애가 있겠죠. 그런데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애는 극단이 아니에요. 그냥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왜? 극단이 아니니까 그냥 중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탄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랑 같이 가격을 만드는 상대방이죠. 상대방인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암기 코드가 탔으니까 덜 상승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탔으면
더 하락합니다. 요렇게 맞춰주는 게 이게 더덜 문제다 이런 거예요. 더덜 문제. 자, 그러면 요 놈을 한번 우리 요걸로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일단 이 문제는 뭡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 균형 중에 항상 가격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에. 그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전부 다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자, 그런데 어떤 게 논점이냐? 보세요. 여기 최초의 수요 곡선이 있죠? 여기 최초의 수요 곡선 이렇게. 근데 이 수요 곡선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죠. 즉 수요 증가예요. 그러면 자, 수요가 증가할 때 여기 보세요. 공급이 이렇게 가파르던 공급이 이렇게 완만하던 항상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균형, 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 교차점은 항상 위로 올라가요. 위로. 그러니까 즉 위로 올라가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돼 있으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적게 오르고 공급이 이렇게 가파르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더 오른다. 이게 여기 문제예요. 근데 얘는 아주 논리는 간단해요. 자,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 그럼 가격은 오르죠. 그런데 수요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말이죠. 공급이 이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공급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자, 공급이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항상 위아래로 따지는 거니까 가격의 변화는 살짝밖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 곡선이 반대로 이렇게 가파라 있으면 가격은 항상 위아래로 따지는 거니까 가격의 변화는 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만해 있으면 가격은 위아래로 변하니까 살짝밖에 안 변하지만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가파르면 가격의 변화는 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손을 이렇게 해놓고 손이 상대방이 완만하니까 가격 변화는 살짝이고 가파르면 가격 변화는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이게 시험장에서. 그래서 암기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문제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까지는 평이한 지분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 변화는 항상 위아래로 변하니까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엔 밑에 거 볼까요?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락.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가 비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다는 거예요. 가파라.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항상 위아래로 변하니까 가격의 변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심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걸 암기 코드로 항상 가운데를 보는 거예요. 탔어. 그러면 덜 먹어야 되고 안 탔어. 그러면 더 먹습니다. 이렇게 풀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3번, 4번 봐요. 가운데를 봤더니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운데가 탔다, 안 탔다, 가운데가 탔다, 안 탔다 나오면 더덜 문제란 말이에요. 더덜 문제.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변화를 물어보면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런데 가운데를 봤더니 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타. 그러면 덜 먹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더덜은 가격에 대한 문제예요. 가격. 그래서 탔으니까 덜 요놈은 가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격은 덜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런데 가운데를 봤더니 안 탔다고 돼 있어요. 안 탔다고. 비탄력. 그럼 안 탔으니까 더 먹어야죠. 이 더는 항상 가격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더 상승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여기까지만 물어보는데 재작년에 뭐까지 물어봤냐?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예요. 더 변하느냐, 덜 변하느냐. 그러면 거래량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라는 암기 코드가 거래량으로 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덜이 더로, 더가 덜로. 그러니까 가격 변화의 폭만 우리가 암기하면 거래량의 변화는 반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항상 더덜을 가격 변화의 폭 더덜로 암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구별이 갑니까? 즉, 둘 다 기본적으로는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예요. 이렇게 균형의 변화를. 근데 앞에 이렇게 극단적인 애가 나오면 극단적인 시장이야. 가격이나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야. 이런 논점이고, 가운데가 뭔가 탔다 안 탔다 이런 게 나오면 더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매출액 증가를 위한 가격의 전략이에요. 자, 이 1, 2, 3, 4번은 뭐가 보여야 되냐 그러면 요게 보여야 돼요. 요게 임대 수입.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병점부터 쭉 이걸 지금 다시 정리를 해 드리는데, 우리가 획지,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획지는 어디서 출제해야 됩니까? 딱 한 군데죠. 부동산의 분류, 토지 용어 정리. 예를 들어서 또 빈지, 법지 이런 건 어디서 나와요? 부동산에서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토지의 용어 정리, 부동산 분류 중 토지의 용어 정리. 그런 것처럼 임대 수입 또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임대 수입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부동산학 전체에서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요 문구를 하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임대 수입이 나왔어? 임대 수입? 그러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걸 지금 찾으라는 거구나. 이게 논점인지 바로 찾아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소비자를 딱 보는 거죠. 탄력적이에요. 소비자가 탄력적이라는 건 똑똑하다는 거고, 소비자가 비탄력이라는 건 안 똑똑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똑똑하면 낮춰줘야죠. 똑똑하면 낮춰줘야 되는데 낮춰줬어요. 그러면 임대 수입은 늘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안 똑똑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 수입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입이 증가하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소비자가 똑똑하면 낮춰주고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올려서 덤텅이를 씌웁니다. 그러면 임대 수입이나 매출액이 자동적으로 늘어요. 이게 암기 코드였죠.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빵꾸 한번 채워보자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자, 들어갑니다. 자, 임대 수입, 매출액, 임대 수입은 우리 시험에서 딱 어디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 임대 수익이나 매출액이 나오면 공급자가 어떻게 매출액, 임대 수입을 늘릴 수 있지? 그 전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똑똑하면 낮춰주는 것이고, 안 똑똑하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3번, 4번, 5번이 이제 연습이에요. 2번, 3번, 4번, 5번은 딱 보면 매출액, 임대 수입 이게 보여야 돼요. 매출액과 임대 수입의 문구는 우리 시험에서 매출액, 임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업의 전략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똑똑한 거죠. 그러면 항상 소비자가 똑똑하면 낮춰줘야죠.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궁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똑똑하면 낮춰줘야 돼요. 근데 안 낮춰줬으니까 매출액은 줄어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안 똑똑하죠? 그럼 올려서 덤탱이를 씌워야죠. 근데 재화의 가격이 올랐다고, 재화의 가격이 올랐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궁합이 맞으면 동그라미를 두 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궁합이 맞네? 그러면 매출액은 증가하는 거야. 이게 딱 궁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임차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소비자가 똑똑하네. 낮춰줘야죠. 근데 낮아졌네. 궁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매임대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 근데 5번은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똑똑하네. 그럼 올려야죠. 덤탱이를 씌워야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궁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임대 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시장. 극단적인 시장 잘 봐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구나. 균형의 변화를.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의 네 가지 규칙은 정상적인 시장인데 앞에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극단적인 탄력성을 줬네. 극단적인 탄력성을 줬네. 그러면 이게 바로 극단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장에서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시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이 불변인 시장과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 그래서 가격이 불변이라 그러면 균형의 변화에서 가격은 불변이라고 해주고,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라 그러면 균형에서 거래량이 불변이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공급이 완전 탄력, 극단이네. 탄력이니까 뭐가 불변이라고 해줘야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가격이 불변입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란 뜻이니까 가격은 불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요건 예외가 아니잖아요. 가격만 불변인 시장이니까. 거래량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너는 증가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자, 그 다음에 8번. 수요가 감소하면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거래량은 감소해야죠.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고 앞에 완전 탄력적인 극단적인 시장을 줬어요. 이게 가격이 불변 시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규칙에 여기에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예외가. 그런데 9번을 자, 9번 문제를 보자고요. 이번에 또 수요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이에요. 근데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을 줬네. 그러면 내가 아는 시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이라고 했으니까 요 거래량이 뭐가 돼야 돼요? 불변인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게 나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완전 비탄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지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이 나와요.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이 이렇게. 그러면 항상 극단적으로 가격 한쪽이 불변인 시장이에요. 완전 탄력이면 가격,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규칙에 완전 탄력이 나오면 무조건 가격이 불변인 거고,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항상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상 탄력성과 가격 변화의 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변화예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가운데가 탔으면 덜 먹고요. 가운데가 안 탔으면 더 먹습니다는 가운데요.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얘는 반드시 가운데에 뭘 주냐? 가운데에 탔다 안 탔다를 주는 거예요. 탔다 안 탔다. 가운데에 탔다 안 탔다가 나오면 무조건 더덜 문제예요. 그럼 보자고요. 가운데가 탔어요.
그럼 여기가 덜 상승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13번도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한다. 그런데 가운데를 봤더니 안 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하락한다. 탄력적이면 덜, 안 탔으면 더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점점 어려워져요.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하는데 만약에 이걸로 해볼까요? 15번으로 15번으로 해보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격은 상승하죠.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감소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가운데가 안 탔으면 안 탔으면 더 먹습니다. 더 먹습니다. 이건 항상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에? 그렇죠. 가격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격. 가격에는 더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까지 물어주면 어떻게? 반대로 여기는 덜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만 꼭 기억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자,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덜을 보다 많이 변한다. 이렇게도 보고, 덜이 보다 적게 변한다. 이렇게도 뭔가 출제를 해요. 보다 많이, 보다 적게. 자, 오늘은 제가 조금 구분에 뭔가 좀 힘을 좀 쏟았어요. 즉, 탔으면 덜 먹고 안 탔으면 더 먹고요.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이 불변이고 암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항상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을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이 있으면 극단적인 시장이에요.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시장. 그리고 가운데를 딱 보고 가운데가 뭔가 탔다 안 탔다 나오고 가격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 아하, 탄력성과 가격 변화의 폭이군요.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이렇게 챙기는군요.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여러 개 해드렸으니까 반드시 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